맹자왈 조노인자의 조모인자의 망냥어 모자니 망냥이 모자니 모자 불능엄기악이요 모자 불능기 기악이요. 예. 흉중정즉 모자 료언하고 흉중정즉 모자 언하고 료언하고 흉중부정즉 흉중부정즉 모자 모언이라 모자 모언이라 청기언냐 하고 청기었냐 하고 관기 모자면 관기 모자면 인원 수제리요. 인원 수제리요. 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조노인자 사람에게 호자 뭐뭐에서 뭐뭐에게 뭐뭐로부터 뭐 이런 사람에게 존 있는 놈자 것 중에서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서 망냥어 모자예요. 모자라는 것은 눈동자예요. 눈동자보다 량한 것은 없다. 망냥. 눈동자보다 이 분명한 거, 이게 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동자만큼 확실한 것은 막 없다. 그러니까 이 눈동자만큼 그렇게 이 선량한 건 없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자 불능엄 기약이에요. 그래서 눈동자에서는 우리 눈동자 그 자체로는 불능엄 기약이에요. 그 악한 것을 엄이라는 것은 가릴 엄, 감출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눈동자를 보면 그 사람이 사악하면 그 사악한 것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 몸에서 눈동자만큼 분명한 게 없다라는 걸 제가 그렇게 해석한 게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람 몸에서 눈동자만큼 분명한 것이 없으니 눈동자에서 그 사람의 악함을 그 눈동자는 그것을 가리질 않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흉중정즉 모자료원이에요. 이 가슴 속이 올바른 사람은 모자가 료원이에요. 눈동자가 료, 밝을 료자예요. 눈동자가 또리방또리방해요. 밝게. 근데 흉중부정즉 모자 모원이야. 이 가슴 속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칠판에 여기 하 써놓고 좀 있다가 제가 아니 글자로 또 붙여놨는데 그게 계속 이렇게 이 동영상에 보이더라고요. 미안해가지고. 인원 수제리요 사람이 어찌 수 감추리요. 여기 수 감출 수 없다 그거예요. 그 눈동자에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사람이 어찌 상대가 어찌 속일 수 있겠는가? 못 속인다. 자, 그 다음에요. 맹자왈 공자는 불모인하고 검자는 불탈인하니 못할 인지구는 유공 불순은이니 오득의 공검이리요. 공검이 기가히 성음 소모 의제리요. 네, 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공자
공경한 사람은 불모이며 남을 갖다가 뭐 업신여기를 못 짜죠? 남을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아요. 공손한 사람은 남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공손한데 남을 업신여기는 기분이 든다? 그러면 그건 허위예요. 정말 공손한 사람은요, 남을 업신여기지 않아요. 또 그런가 하면 검자는 불탈이냐. 검소한 사람은요, 불탈인, 남에게서 빼앗지 않아요. 검소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남에게서 빼앗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탈 인지구는 모탈인한 군 임금은 그런 말이에요. 즉 모탈인 남에게서 남을 뭐 업신여기고 탈 남에게서 빼앗는 그런 임금은 어떠냐면 유공 오직 두려워해. 무엇을 두려워하냐면 불순언이에요.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을까를 그걸 유독 오직 그 부분만을 두려워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대통령들 보면 딱 알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이런 분들 보면은 이분들은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람들을 업신여겼어요. 자기 예의 사람. 그런가 하면 이명박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빼앗기를 좋아했어요. 탈하기를. 이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남에게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에게서 빼앗기를 좋아하는 임금은 남들이 자기 말을 순순히 따르지 않을까, 또 자기 행동을 순순히 좋지 않을까를 그 부분을 되게 두려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뭐를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오득의 공범이려 어찌 득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어떤 것? 공손하고 검소한 것. 그러니까 오탈인지구는 모탈 이건 쉽게 말하면 모군 탈군이죠. 빼앗는 임금 그리고 모욕하는 임금은 절대로 공손하거나 검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득의 공범. 적었는데요. 인색은 해요. 이명박 씨 엄청 인색했죠. 같이 개고기 먹으러 가서 자기 먹은 값만 내고 말하자면 나오고 이런 이게 공손하거나 검소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따라서 공손이라고 하는 것과 검소하다는 것이 기가히 어찌 범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소리냐? 성음 소모이제. 성음 말소리라든가 소모 웃는 모습으로서 어떤 자기에 의해요. 그런 것으로서 억지로 지어서 기가히 어찌 억지로 지어낼 수 있겠는가 그런 거예요. 공손함이나 검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호호호 막 웃어대고 말하는 거라든가 또는 막 웃고 이렇게 너그러운 척하는 말하자면 그러한 가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말과 또 의선적인 웃음 이런 것으로서 지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손함과 검소함이라는 것은 따로 필요 없어요. 그 자체 공손하면 공손한 말이 나오고 공손한 행위가 나오는 거고 검소하면 검소한 말과 검소한 행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떤 말로써 꾸며지거나 또 이렇게 방긋 웃는 모습으로 꾸며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개 그런 것들은 전부 의선적이거나 말하자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 다음 보죠. 순우군 발
남녀 수수 불치는 남녀 수수 불치는 레여이까 레여이까 맹자와 레야라. 맹자왈 예하라. 왈 순익즉 왈 순익즉 원지 수화. 원지 소와 왈 순익 불원이면 왈 순익 불알이면 실학내라. 시 실양야라. 남녀 수수 불치는 예야요. 남녀 수수 불치는 예하여 순익 원지이 수자는 권야라. 순익 원지지 이지 수자 권야라. 네, 다시 읽을게요. 순익의 원지이 수자는 권야라. 순익의 원지 이수자는 권야라. 예. 왈 금천하 니그 연을 왈 금천하 이그야는 부자지 불호는 하야오. 부자지 불어는 하야오. 왈 천하 니그 왈 천하 니글 원지 이 도요. 원지 이 도요. 순익의 원지 순이 순익의 원지 수는 자 욕수로 원 천하호와. 자 육수로 원 수호 수 천하호와. 예. 자 순곤이 물었어요. 이 이제 순곤은 그 변사, 그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이게 이제 이런 변사에서 나왔지만 한마디로 이 변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 이런 경우는 그것은 거기에는 변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부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변사 자체 이게 뭐냐면 아닌데도 막 긴 거로 또 긴 거를 아닌 거로 만드는 그게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썩 좋은 일에 이렇게 변호사들이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없이 사는 사람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이른바 이제 민변이라고 하죠. 이 민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사 비용 같은 것도 덜 받거나 안 받거나 이러면서 해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훌륭하다고 하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김앤장이니 뭐냐는 그런 변호사들 진짜 완전히 이 사회에 악을 쌓는 애들이거든요. 특히 삼성 같은 애들, 그런 애들 막 변호하고. 지금 바로 그런 순우고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을 잘하고 이런 사람. 말은 잘해. 순우고는 이렇게 물었어요. 남녀 수수 불치는. 남녀가 수라는 것은 주고, 수는 받는 거잖아요. 남녀 간에 주고받을 때에 불친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기 수수라는 것은 직접 오가는 걸 말해요. 그 남녀 간에 직접 이렇게 주고받는 거,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거, 불친. 그렇게 여기 친이라고 하는 건 가깝다라고 하지만 직접. 남녀 간에 주고받을 때 직접 하지 않는 것은 레요? 레입니까? 여기 의문사는 없지만 이 여자가 의문조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얘인가요? 맹자와 얘라. 맹자가 말하기를 그렇지, 얘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말 꾸며내는 애들 벌써 이게 복잡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왈 순익즉. 그러면 형수 씨가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순익.
그 우리 전 시간 통감에서 나왔죠. 그때는 뭐로 읽었어요? 묘로 읽었죠. 오줌 싸려고. 우리가 순용하면 오줌을 싸다. 이런데 지금 여기서는 닉이에요. 본래 의미는 우리가 익사하다는. 형수가 닉했을 때, 물에 빠졌을 때에는, 즉 그러면 원지 수어 그 그를 원, 이 지는 그 그녀죠. 형수님을 구원해야 될 거잖아요. 형수님을 이렇게 잡아 끌 때 이수 손으로서 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남녀간에 직접 손으로 주고받으면 안 된다며요.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직접 손이 맞닿는데 형수님이 빠졌을 때 손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러자 순이 불원이면 시시랑 이 사람아,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그것을 갖다가 끌어내지 않는다면, 불원, 그것을 구원해내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시랑이요. 승량이 랑 일이, 그 승량이 일이나 마찬가지지. 그 짐승이지, 그게 사람이요? 형수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맹자님 그걸 구분해줘. 남녀 수수 불치는 예요. 남녀가 주고받을 때 직접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예요. 그러나 순익의 원지 수자는 권야야. 형수 씨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그것을 건져내 주는 거, 이것은 임시 변통의 것이야. 그래서 우리 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쓰죠. 권이라고 하는 어떤 정상적인 그런, 우리가 병법, 전쟁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한 국가와 국가가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국가적 규모의 전국군끼리 싸우는 게 그게 정상적인 전투예요. 그러나 그것이 꼭 그렇게 이 대군이 막 벌판에서 만나서, 또는 대선단이 말하자면 이 동해바다에서 그 일본하고 우리 남북연합군하고 싸운다든가, 말하자면 이렇게 붙는 것은 정규전이야. 그러나 그것이 어디 꼭 정규전만 있나 그래. 그래서 임시변통의 것을 또 우리는 쓴단 말이죠. 기습작전을 한다든가, 그런 게 다 권위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쟁이 아니냐? 전쟁이잖아. 똑같아요. 이것도 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판에는 형수고 남이고 간에 볼 거 없어. 그건 얼른 건져줘야지. 그 말이에요. 그러자 역시 김현장 변호사처럼 딱 이렇게 얘기해요. 금천하 니기연을, 이제 오늘날의 천하가 니게요. 지금 오늘날 천하 상태, 물에 빠진 상태 아니에요, 사실. 지금 물에 빠져서 다들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부자집으로는 하야. 근데 맹자, 당신 선생님께서는 불원, 그것을 구원하지 않는 것은 하야. 어째서요? 이게 아주 이제 말 잘하는 사람답게 지금 얘기했지. 천하지 닉은 원지도야. 천하가 물에 빠져서, 천하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될 때는 원지도요. 그것은 무엇으로서 구원해야 되냐면 도로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순익에는 원지수야.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는 손으로 그것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건져줘. 근데 이 자네는 욕수원천하와, 근데 자네는 말이야, 천하를 욕수원이야. 손으로서 구원하려고 하는가? 천하는 도로서 구원해야 되는 것이지 손으로서 구원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순곤의 이야기와 맹자의 이야기는,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우곤의 말도 굉장히 옳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맹자의 말은 어찌 보면 순우곤의 말이 궤변이어야 되는데 맹자의 말이 궤변에 좀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또 궤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로서 천하를 구해야 된다는 맹자님 말씀 분명히 옳으시긴 해요. 옳으신데 그래서 이 대목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셔요. 자, 그 다음 읽어보죠. 공손추왈. 공손추왈. 군자지 불교자는 하야오. 군자지 불교자는 하야오. 맹자왈. 맹자왈. 새 불행나라. 새 불행야라. 교자는 필히 정이니. 교자는 필히 정이니. 이정 불행엔. 이정 불행엔. 계지노라. 계지노라. 계지노즉. 계지노즉. 반이의라. 반이으라. 부자 교화 이정이거늘. 부자 교화 이정이거늘. 부자 미추로 정하면. 부자 미출로 정의하면. 즉시 부자 상이하라. 즉시 부자 상이라. 부자 상이즉 부자 상이즉 오이라. 오이라. 고자의 고자의 여자의 교지라. 역자의 교지라. 부자지 간에 부자지간에 불책선이니. 불책선이니. 책선즉 리오. 책선즉 리오. 리즉 불상 막대언이라. 리즉 불상 막대언이라. 네? 자, 공손추. 또 오랜만에 공손추 맹자 제자가 또 나오네요. 공손추가 물어요. 군자지 불교자는 하야오. 아니 덕 있는 군자들이 보는 말이에요. 불교자예요. 자기 자식은 가르치질 않아요. 불교 가르치질 않네요. 아니 왜 군자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나요? 이것은 하야 어째서입니까? 군자들이 자기 자식을 가르치지 않는 건 어째서입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저도 그 전에 했었어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지금 말하자면 그 조선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나이가 같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춘추경화곤이라고 지금 저쪽에 그 갈마동 그 아래쪽에 그쪽에 그 괴정동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그쪽에서 춘추국 경화곤을 하시는데요. 그 4층인가 3층 4층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제 대학 선배님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우리 큰 아이를 맡겼어요. 선배 우리 아이 좀 한 번 좀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추 선생이 안 가르쳐? 그래요. 그래서 난 우리 집 애들 내가 가르치는데 그러셔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제가 그래서 그때 썼던 말이 역자교제라. 자식을 바꾸어서 그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역자교제. 그래서 예전부터 역자교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바꿔서 가르치라고. 제가 제 자식은 못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우리 큰애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사서상경했죠. 그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딱 시작하는 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보니까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춘추경학원을 안 다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밥을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춘추경학원에 안 다니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그렇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한테 영어를 공부하라고 했나 수학을 공부하라고 했나 나 그렇게 말한 적 없지 않니? 그리고 네가 학교를 다니기 싫다고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면 그럼 학교 안 다녀도 된다 그렇게 말한 게 나 아니냐. 굳이 뭐 이렇게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내가 한문을 꼭 공부하게 시킨 이유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1시간 동안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잘 나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던 건 딱 그거예요. 뭐냐면 사람은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요. 그 너만의 무기를 아빠는 한문이라고 난 생각해요. 우리 늦둥이도 이제 춘추경학원에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는 이제 다니다가 중학교 안 다니더라고요. 근데 걔는 이제 내비뒀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다시 제가 이제 춘추경학원 다니겠는데 그래서 우리 늦둥이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은 이 사서하고 상경까지는 다 뛰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어느 정도 좀 배웠더라고요. 예, 반이에요. 이게 사실은 도리어 다치게 된다. 도리어 다치게 된다. 그렇잖아요. 막 성질 내면 흑흑거리고 막 이러잖아요. 성질 냈다. 나 선생님한테 혼났는데 흑흑대. 그 도리어 다치게 돼. 이게 바로 우리가 교육의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분인데 봐라. 부자 교화의 이점이야.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선생님이지만 이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나를 가르치는데 이점이야. 바른 것으로 가르쳐. 아버지가 바른 것으로서 나를 가르치는데 부자 밑으로 정하면 근데 아버지가 올바른 데서부터 밑줄 나오지가 않게 되면 밑줄 아직 나오지 못하다니까 않다니까 이게 뭐예요? 성질 내는 걸 말해요. 성질 내는 건 올바름하고 또 다른 거거든. 아버지가 말하자면 선생님이 나를 올바른 것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 선생님이 이 올바른 데서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밑으로 저는 사실은 이게 배우는 사람의 입장인 거죠. 선생님이 배우는 이가 올바른 데로 나오지 못할 때에는 그럼 어떻게 돼? 성질이 돼. 그렇게 되면 부자상이요. 이거는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서 서로 다치게 돼요. 그래서 부자상이죠. 애비와 새끼가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이. 이것은 오라는 건 더럽다, 추하다 이런 말이지만 여기서는 나쁘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악화돼 상태가. 부자지간이 굉장히 악화돼 버려요. 이게 좋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건 악은 아니죠. 그래서 오예요. 그래서 부자 간에 서로 다치게 되면 이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고자에
예적부터 역자의 교지라고 했어. 예적부터 자식을 바꿔서 가르쳐라. 그러니까 저 종필 씨의 자녀들은 추만호가 가르치고, 추만호의 자녀들은 종필 씨가 가르치고, 말하자면 이런 거. 그 홍석 씨 그 자녀들은 우리 진복 씨가 가르치고, 진복 씨 자녀는 또 홍석 씨가 또 가르치고. 이게 역자 교지야. 그렇게 해야 된다. 부자지간에는 이유가 왜 그러냐, 지금까지도 설명했지만 그것을 또 요약해 준다면, 부자지간은 불책시선이요, 애비와 자식 사이에는 불책선이요, 선한 것을 꾸짖지 못하는 거예요. 너 왜 착해야 되는데 못 착하니?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책선. 이 착하게 하는 걸 요구하느라고 꾸짖는 거 아니겠어요? 책선이라는 건 착하게 하라고 꾸짖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책선적이요, 그 착한 걸 하라고 자꾸만 꾸짖게 되면, 그러면 이게 이별하게 돼. 서로 마음이 멀어지게 돼. 그리고 리즉 불상이 막대어요.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상서롭지 못한 것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어. 막대.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애인한테 늘 당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을 너무 꾸짖거든요. 우리 애인이.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제가 당부를 했어요. 애들한테는 내가 보기에 당신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 첫째, 애들 끝없이 좀 칭찬 좀 해줘. 그게 애들이 자신감을 갖게.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적 선물을 아끼지 마라. 그리고 엄청 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작은 것이라도 자꾸만 아이들한테 이렇게 좀 선물을 좀 줘. 그렇게 하면 그 칭찬을 받으면 애들이 자부심을 갖게 돼.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애들한테 물질적인 것을 자꾸만 주면, 예를 들면 용돈을 준다든가 뭐 같은 걸 자꾸만 주게 되면 애들이 그러면 든든해요. 경제적인 부분이. 그 두 가지를 위해서 당신이 좀 할 필요가 있네. 이제 제가 그런 걸 얘기해 줬어요. 저는요, 우리 애인이 저를 구박 자주 하거든요. 근데 구박을 한두 번 할 땐 괜찮은데, 막 그 사람 집요해. 막 하면 나중에는 제 정신이 말하자면 없어져 버려. 텅 비어. 말하자면, 그래서 꼭 그 느낌이 뭐냐, 꼭 로봇가 된 느낌이야. 뭐 시키는 것만 다 하는 게, 시키는 것만. 지금 당신 너무 나를 갖다가 너무 지금 조조되고 있어요.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몸이. 그런다고 안 하더라고요. 이게 몇십 년 살면서 쌓은 그런 건데요. 지금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부자지간에는 불책선이에요. 어버이와 자식 사이에는 잘하라고 자꾸만 그렇게 꾸짖고 타일러서는 안 돼요. 착하게 하라고, 책선적 리요, 착하게 하라고 자꾸만 꾸짖으면요, 그러면 서로 자꾸만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리즉 불상이 막대요. 이렇게 마음이 멀어지게 되면 상서롭지 않은 것이 이보다 더 클 수가 없어요. 우리 집 늦둥이 같은 경우는 우리 애인 닮아가지고 완전히 소심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애들은 정말 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런 얘기 해요. 큰 애는 저 닮아가지고 뭐 그런 거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큰 애는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그래도 큰 애는 그냥 내비둬도 되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큰 애하고는 저는 뭐 1년에 한두 번 대화할까 말까요? 뭐 중요한 거 물을 때는 꼭 저한테 묻더라고요. 고맙게도. 그런 제 의견을 얘기를 해주고 그랬는데, 작은 아이는 자주 전화해요. 그러면
제가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죠. 막 굉장히 기뻐요. 자, 맹자왈 맹자왈 사숙의대오 사숙이대요 사친의대라 사친의대라 사친위대라. 수숙의대오 수숙이대요 수신의대라 수신의대라 불실기신이 불신 귀신이 능사기친자는 능사 기친자는 오문지의나 오문지의나 실기신이 실 귀신이 능사기친자는 능사 기친자는 오미지무녀라 오미지무냐라 숙불의사오 숙불이사오 사오. 사친이니 사지보냐요 사친이니 사지보냐요 사지분야. 숙불의수와 숙불이수와 수신이니 수지보냐라. 수신이니 수지보냐라 자, 오늘 몇 가지만 할까요? 네. 예고편으로. 네. 맹자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숙의대야 숙 누구죠? 누구를 섬기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숙자가 들어가 버려서 의문문이 되어버려요. 누구를 섬기는 것이 의대의 가장 큰 것인가? 우리가 섬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윗사람을 섬긴다든가 뭐 이 동네 어른을 섬긴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구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큰가? 가장 중요한 그런 말이에요. 사친의대라.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 가장 크다. 수숙의대와 수신의대라. 또 누구를 지키는 것이 또는 여기서는 무엇을 지키는 것이 무엇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가? 가장 중요한가? 수신이다. 자기 몸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크다. 그러면서 그걸 풀어줘요. 이렇게 설명해요. 불실귀신 자기 몸을 잃지 않으면서 능사기친자는 그 어버이를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문지여 내가 그런 것을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잘 닦으면서 어버이를 섬겼다는 얘기는 난 들어본 일이 있어. 그러나 실귀신이 능사기친자는 오미지무냐예요. 실귀신이 그 몸을 잃으면서 그 몸을 바로 하지 못하면서 그 몸을 잃으면서 능사기친자 그 어버이를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미지무냐요. 나 들어본 일이 없네. 아 정말 이게 아주 훌륭한 말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애인이 물어보더라고요. LG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셨다는데 이거 기록 보니까 LG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그 LG 그쪽이 그 독립운동 쪽도 관계 있고 그리고 이 기업이 우리나라 재벌들이 전부 다 보면은 뭐 이 상속이니 뭐니 막 이런 거 막 속이고 그 막 엉터리를 이렇게 하는데 LG는 정도 경영을 내세워 가지고 그래도 좀 다른 재벌들에 비해서 좀 바르게 하려고 그랬어. 한국인 이런 거 그런 거 할 때도 먼저 또 내가 하더라고 몇달 전에 제 사위가 그 핸드폰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 삼성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내 속마음은 크게 차이가 없으면 LG 거 쓰지. 삼성은 진짜 못 쓰는 기업인데 지금 그 흐름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오늘 얘기해 줬죠.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을 하고 싶었던 얘기가 말하자면 LG가 그렇게 하면 다른 거예요. 신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삼성이 말하자면 다른데 그런 말 안 하잖아요. 현대.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이 올바르지 않으면서 그 어버이를 잘 섬기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LG는 며칠 전이잖아요. 구본무식을 그 아들이 장자 상속해가지고 뭔가 하는 그 아들한테, 장자한테 그것을 계승하는 작업을 딱 해가지고 그 대표이사 선임 뭐 이런 쪽으로 그 장자를 올리고 뭐 이러는 그 보도도 며칠 뒤에 그 회장님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지금 돌아가시지부터 계속 계시잖아요. 몇 년째. 그게 딱한 거죠, 사실은. 그게 올바르지 않은 거죠. LG 같은 그런 기업은요, 참 훌륭한 기업이에요. 자, 숯불 의사고, 숯불 누군들 뭐뭐하지 않으리요예요. 숯불 이것은. 그러니까 누군들 숯불 의사 누군들 섬기지 않겠는가마는 우리가 윗사람이든 뭐든 뭐 이렇게 보면 다 하잖아요. 우리가 뭐 또 국가를 위해서 뭐 섬긴다든가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친이 사지본이에요. 어버이를 섬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섬기는 것의 가장 그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숯불의수 누군들 지키지 않음이 누군들 지키지 않겠는가만 그 무엇이든 지키지 않겠어요? 사람들 뭐 재산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숯입니다. 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수지본이에요. 그 지켜야 될 것의 가장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까 뭐 제가 애들한테 칭찬해라. 제 애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했지만 정말 칭찬해야 되는 건 뭐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어제 큰 애숙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딱 갔는데 이모부네 가족하고 같이 동석에서 앉았는데 이렇게 이모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외손자 사위 이렇게 같이 갔었거든요. 또 같이 갔었는데 손자 봐서 좋지 귀엽지 손자가 제일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요 다 예쁘지만 우리 애인이 제일 예쁘네요. 전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제일 저거한 건 우리 진복 씨는 진복 씨 자신을 정말 사랑하죠. 네, 아끼고 이게 정말 그런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지켜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